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의 남영신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3일 하늘이 처음 열린 날을 기념하는 개천절입니다. 이날에 제가 첫 방송을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리다 방송은 하나님께서 한국인과 인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네, 그렇다고 종교 방송은 아닙니다. 종교를 가진 분이나 안 가진 분이나 평소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들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릴 모든 말씀은 화면에 보여드리는 언약책을 지침으로 삼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한국인과 인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정신의 패러다임 변화, 곧 뉴노멀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유 있는 분은 언약책을 구하여 읽으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실 말씀은 뉴노멀로서의 진실, 곧 거짓을 이기는 진실입니다. 거짓에 지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이기는 진실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류가 한 단계 성숙하도록 가치관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진실이 정상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진실 또는 정직함이 심정적으로는 정상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거짓과 사기와 위선이 더 정상이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정직이 사회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에 나타난 경제 침체와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으로 뉴노멀이 대두됨으로써 진실이 우리 삶의 정상상태, 곧 뉴노멀이 되는 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을 뉴노멀로 삼으라고 새삼스럽게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실이 새롭게 정상이 된다면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고 거짓과 사기를 일삼는 사람, 협잡을 일삼는 사람, 이런 건 도태됩니다. 패러다임 변화의 과정을 한국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한때 인류는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을 구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20년 동안이 이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때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만 그 당시는 진실한 사람도 사기꾼도 협잡꾼도 다 돈을 벌 수 있었고 돈을 벌기만 하면 행복해지는 시대였습니다. 당시는 사회적 관심이 돈을 많이 버는 일에 집중되었고 가치 있는 일이나 여유 있는 삶은 생각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오로지 일만 하여 돈벌이의 정신을 팔았던 한국인이 1997년에 갑자기 국가 부도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열심히 일해서 국가 경제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해서 국가가 부도가 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도성장 속에 가려져 있던 문제점이 급격히 표면 위로 터져 나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요. 당시 국가 부도 위기는 지도층의 타락, 곧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관료, 부패한 기업인, 부패한 학자들의 거짓과 위선으로 국가 경제를 망친 예입니다. 당시는 고도성장이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면 무조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기업과 은행은 외국에서 돈을 끌어들여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함정이 있었죠. 빌린 돈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새 상품을 만들어 팔아서 기업을 발전시키기보다는 그 돈으로 뇌물을 주고 정치 헌금을 주어 특혜를 받는 일에 매진하였던 것입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을 사재기 한 기업, 회사 돈을 마치 자기 개인의 돈처럼 유용하고 해외로 빼돌리고 방탕한 생활자금으로 탕진한 기업인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근로자는 뼈빠지게 일하여 수익을 내주었지만 사주는 그 돈을 방만하게 탕진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규율이 느슨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그 기업은 결국 쓰러지게 될 것인데, 정부와 정치인과 금융인이 그런 기업을 막대한 세금으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정치 자금을 받아내고 대출 커미션을 뜯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당시 생겼고, 또 기업은 망해도 사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당시 유행어처럼 퍼졌던 것이 이런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에서 돈줄을 죄는 순간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 기업이 부도를 내고 쓰러지면서 빚보증을 선 국가까지 부도를 내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고도 성장을 하던 한국이 국가 부도를 내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인에게는 청천벽력이었죠. 한국의 고도 성장의 그늘 속에 거짓과 속임수가 부정과 부패와 정경유착이라는 이름으로 잠복하여 한국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겉은 화려했으나 속은 썩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한국인은 깨달았습니다. 국민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기업인들이 사기를 쳐서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빼돌리는 것을 방치한다면, 또 정치인과 관료의 부정부패를 막지 못한다면, 좀 더 근본적으로 지도층의 거짓과 위선을 막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노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즉 진실과 정직이 뉴노멀이 되지 않으면 정직하지 못한 지도층 때문에 언제든지 성실한 개인들이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확립하는 작업이 추진되었고, 이와 함께 정치와 금융의 개혁도 추진되었습니다. IMF 극복 과정에서 한국인은 상당히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었죠. 2000년대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기 시작한 것도 그런 아픔을 딛고 얻은 열매입니다. 2000년대 한국은 고도 성장은 아니지만 건실한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기술 개발에 정열을 불태우자 놀랍게 빨리 한국 경제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치가 문제였습니다. 성장시대의 구습을 버리지 못한 정치인과 관료들이 아직 거짓과 위선을 버리지 못해서 국민을 속이는 정치와 행정을 반복하여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깨어있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로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강하게 성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2016년의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이제 사회가 진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득권자들, 곧 정치인, 성직자, 문화예술과 사회운동 지도자 등 이런 지도층의 특혜와 반칙이 문제가 되었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기득권자가 되어 거짓과 위선으로 특권과 특혜를 향유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진 정보 공유 능력이 엉뚱하게 거짓말을 유통시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가 인터넷을 도배하게 되었고, 이 가짜뉴스가 진짜를 왜곡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진실과 거짓을 분간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게 정말이냐, 거짓말이다, 이 진실 논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명 경영과 정부의 투명 운영으로 어느 정도 거짓을 몰아내는 한국 사회가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한 거짓말 전파로 다시 암울한 무질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일부 기독교도와 극우 집단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는 집요하고 악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진실과 정직을 뉴노멀로 받아들여 사회를 투명하게 개선하던 한국에 심각한 복병이 나타난 것입니다. 가짜와의 전쟁을 벌이지 않고는 한국 사회가 새롭게 도약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스스로 정리될 것입니다. 앞으로 거짓과 속임수 또는 사기성 진실 왜곡, 이런 악은
스스로 도태될 것입니다.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사회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만 살아남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정보망의 활용은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과 관료, 사기를 치는 기업인,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지도층 인사를 찾아내어 가짜 권역을 치르게 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이런 거짓말과 위선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거짓말하여 돈을 벌거나 지위를 얻거나 이익을 탐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한 접촉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인터넷상에서 거짓말쟁이, 사기꾼, 악한, 치한 따위로 낙인이 찍히면 그는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결국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도리 없이 스스로 진실한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실은 꾸밀 수 없습니다. 진실한 척 해도 금방 발각납니다. 어제 진실함을 꾸몄다가도 오늘 실수로 거짓이 드러나면 그는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은 진실하게 사업하고 진실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노력하는 길뿐입니다. 언택트 사회에서는 진실함이 거짓을 이깁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인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뉴노멀 시대를 만드는 최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하는 시대에 여러분은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무엇으로 성공하든지 관계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성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진실과 정직이 여러분에게 승리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 두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언약 119쪽 지혜편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책 가지고 계신 분은 언약 119쪽입니다. 지혜편 제11장 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게 하여라. 이 말씀이 우리 시대의 뉴노멀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게 하여라. 과거에는 진실이 거짓에게 졌습니다. 그러나 뉴노멀 시대에는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다른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언약 74쪽 사랑편 제4장 15절 말씀입니다. 언약 74쪽입니다. 사랑편 제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거짓에 물든 사람보다 많으면 너희 중에 위선이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여 각자 진실한 사람이 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적어도 우리 중에 반을 넘으면 우리 사회에 거짓과 위선이 힘을 쓰지 못하고 도태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또 한 번 엄청난 도약을 해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처럼 진실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실천하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뉴노멀 시대의 진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먼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먹으셨나요? 언택트 시대에 여러분이 먼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나요? 그러면 저처럼 두 손을 깍지 끼어서 입 가까이 대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리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오늘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진실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을 진실하고 정직한 나라로 만드는 일꾼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다음 방송은 일주일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